서산시 공무원 6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청 방역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확진된 직원과 접촉한 맹정호 서산시장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충남도가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기초단체 중에선 예산군과 청양군이 2등급, 홍성군과 태안군은 3등급, 당진시와 서산시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예산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 선정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생활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이 이달까지만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뉴스입니다. 서산시 공무원 6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청 방역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과 서산시 보건소 직원 3명, 서산시청 직원 2명 등입니다. 지난 6일에는 서산문화회관에서 열린 도정보고와 대화의 시간 행사에 확진된 직원이 참석해 3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맹정호 서산시장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합친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에 올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상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을 보면 예산군과 청양군, 아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2등급, 홍성군과 태안군, 천안시, 계룡시는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당진시와 서산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서천군은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현황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사업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예산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항인 주민 의견 수렴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 분석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은 최초 3개 업체가 제안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했으며 평가위원회를 거쳐 1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사업 부지는 관련 법상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모노레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최근 통영에서 발생한 탈선 사고를 교훈 삼아 더 안전하게 설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예당호 지키기 시민 모임은 사업자 특혜 의혹과 환경 피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은 1.3km 선로에 차량을 운행하고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80억 원을 들여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포 신도시 생활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이 이달까지만 운영됩니다. 홍성군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험 운영 중인 자동 집화 시설이 중단됨에 따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기존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와 동일하게 가연성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지정 장소에 버리면 됩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은 공동관리기구 조합을 설립해 자동 집화시설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했으나 시설 폐쇄와 수선 비용 등에 대한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군은 조합 설립 전까지 쓰레기 수거 차량을 늘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 14년이 되는데요. 사고 이후 마련된 지역발전기금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금 운용을 맡은 사회적 협동조합 인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이 맞서는 쪽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보무 기자입니다. 태안 배분금 찾기 대책위 관계자들과 법률 대리인이 검찰에 고발장을 전달합니다. 허베이조합 전현직 기사 2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허베이조합이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마련된 지역발전기금 2천억 원의 운용을 맡고 있는데 이 돈이 피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대부분 운영 경비로만 쓰여지고 있다는 주장. 고발장엔 2019년과 2020년 총 84억 원을 쓰면서
사업비는 각각 2,800여만 원과 400만 원에 그쳤다고 적었습니다. 2019년에 쓴 것의 0.54%만 2020년에는 0.14%만 목적 사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영 경비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기 무슨 몇 억씩 되는 임금을 책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지난달 해양수산부 정부청사 앞에서 허베이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요구했던 주민들은 이날도 같은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피해 주민은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조합이 정관에 따라 운영되지도 않고 있다며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조합은 빨리 해체가 돼야 되고, 우리 태안군만 따로 피해자 단체들끼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재단법인을 만들든지 제대로 피해민을 위해서 이 발전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허베이 조합 4개 지부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엔 조합원 모집 등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올해는 어장환경보건 등 8개 사업에 예산 41억 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운영도 정관을 최우선 근거로 하고 있다며 조합에 반대하는 세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그게 허위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하고 사실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이 임시 그분들의 주장에 좀 현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이 기금이 피해민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충실히 써줄 수 있도록.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수부가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앞으로는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됐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빚어진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의 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와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위험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 탑동교차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곳입니다. 이 교차로는 수년 동안 보행자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길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짧고 과속을 막아줄 방지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면서 탑동 사거리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 경찰은 40초에 불과했던 보행 신호 시간을 60초까지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바닥에 신호등 색과 같은 조명을 설치하고 근처 신호등에는 남은 보행 시간이 보이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급하게 뛰지 않고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며 길을 건널 수 있게 된 겁니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조치가 지금이라도 다행이지만 걱정은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다행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이렇게 금방 바꿀 수 있는 걸 왜 그동안 바꾸지 않았었는지 사실은 좀 화가 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뀔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신호등의 시간을 넓혔던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당진시는 뒤늦게 사고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달 안으로 교차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변 상황을 검토해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학교 인근의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학부모와 경찰, 전문가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12월 9일 학부모 간담회에 논의된 의견을 12월 14일 교통안전심의에 반영하여 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가 위험하다며 수년 동안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 10여일 만에 신호등 보행 시간이 늘어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른들의 책임 있는 점검과 조치가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들 김장하셨나요? 이맘때면 한창 김장할 시기죠. 12월 초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33만 원 가량입니다.
작년보다 8.5%가량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1년 양식인 만큼 만들지 않을 수는 없겠죠. 김장을 할 때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배추를 절이고 또 양념을 치대고 우리의 음식 문화에 따른 전통적인 연례 행사죠. 할 때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지만 김장을 마치고 간 만든 김치와 따끈한 수육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장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고려 중기의 문장가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안에 있는 시에 순물을 재료로 한 김치가 우리 문헌상 최초로 등장합니다. 장에 익힌 무장아찌는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무는 겨울 내내 반찬이 된다. 사실상 김장의 원형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미 그 전부터 김치를 만들어 저장해두고 먹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김치를 초겨울에 만든 기록은 19세기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김장 문화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됐죠. 그리고 2017년에는 문화재청이 김치 담그기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치는 역사도 역사지만 그 효능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치는 비타민 A, B, C를 비롯해 부재료들이 다양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고춧가루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런 부재료들이 생리대사를 활성화하고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유산균이 증가해 장 속의 산도를 낮춰 유해균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정장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김장에 익숙하듯 김장 김치를 나누는 문화도 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나면 꼭 이웃에 맛보라고 조금씩 나누기도 하고 또 이맘때면 지역 곳곳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도 열립니다. 이런 게 우리의 정이겠죠. 요즘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의 김치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김치,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이자 우리 민족의 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024년부터 1kW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상 세율을 적용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화력발전세는 현재 발전소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조사,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에 따라 마련된 재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미세먼지 대응, 기후환경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남 신용보증재단이 내포 신도시에 지점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남 신용보증재단 내포 지점은 홍성과 예산에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상담과 신용조사, 심사 등 신용보증 지원 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내포 지점 개점에 따라 홍성 예산기업체의 보증 이용률은 도내 다른 시군보다 6.2%포인트 낮은 34.5%로 적용됩니다. 그동안 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 황새공원이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전국관광기관협의회가 주관한 친환경 추천 여행지에는 환경과 생물 다양성 보호 조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전국 31개 관광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산 황새공원은 황새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 노력과 황새 보건 관련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신품종 배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배 품종은 조중생종으로 기존 배보다 껍질이 얇고 과즙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당도가 2브릭스 정도 높아 단맛이 강합니다. 국내 배 시장의 70% 이상을 신고배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농업기술원은 지난 1997년부터 신품종 육성에 나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